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입니다.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게 오늘 수업 때 계속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안분 계산, 안분 정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분 계산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예정 신고 기간 때 하는 거라고 있고요. 안분 정산은요 확정 신고 기간 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그러면 요거도 똑같이 어느 기간 때 하는 거냐? 요거는 확정 신고 기간 때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확정 신고 기간 때만 제출하는 부속 서류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입니다. 요거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제에서 이렇게 1기 확정 부가가세 신고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라고 언급해 주기 때문에 요거도 언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또 어떤 내용들인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회사가 2020년도라고 할게요. 2020년도에 공통매입세액이 100만 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냥 의미만 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세 비율이 몇 프로였냐면 10%였다라고 가정할게요. 되나요? 공통매입세액이 100만 원이고 면세 비율이 10%였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은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뭔가 제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같이 하는 겸용사업자가 뭔가 내가 뭐 에어컨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컨 같은 걸 취득하는 데 매입세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제가 그냥 건물이라고 할게요. 건물 1000만 원짜리라고 할게요. 저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건물을 얼마에 샀다고요? 1000만 원에 샀다고요. 그에 대한 매입세액이니까 100만 원인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공통매입세액이 100만 원이고 곱하기 무슨 비율이요? 면세 비율이요. 몇 프로요? 10% 해서 10만 원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구했을 겁니다. 맞아요. 요때가 언제냐면 2020년도 1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2020년도 2기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번에 2020년도 2기입니다. 됐죠? 이 부가세법에서는 여러분들 단기를 1기, 2기 요거를 각각 단기라고 봐요. 단기. 얘도 단기. 아시겠죠, 여러분들? 부가세법에서 단기는 6개월입니다. 1년이 아니라. 아시겠죠? 2020년도 2기에 똑같이 여러분들 저는 뭐 했냐면 또 뭔가 뭐 건물을 새로 구입하진 않았습니다. 새로 구입하진 않았고요. 이제 우리 회사가 또 2기 때 면세 비율을 또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면세 비율이 여러분들 빵프로가 됐대요. 빵프로. 되나요? 빵프로가 됐다라는 것 자체는 요때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면세 비율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때는 여러분들 똑같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하고 있는 겸용사업자는 맞는데 면세 비율이 빵프라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야? 면세사업을 통해서 판매한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2020년도 2기에는 모두 다 과세사업에 종사를 했을 겁니다. 면세사업을 안 했을 거니까. 맞죠? 과세사업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면세비율이 빵프로. 명세비율이 빵프로라는 것 자체가 면세사업으로 판매한 금액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2기 때는 무조건 물건을 팔면서 부가세를 거둘 겁니다. 왜요? 면세비율이 빵프로니까. 그러면 요때는 사업자가 뭐가 좀 불만일까요? 야, 우리가 그래 알겠어. 2020년도 1기 때는 면세 사업의 비율이 10%라도 있으니까 10만 원 불공제 시키는 거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2020년도 2기가 됐을 때는 우린 이제 이 건물을 과세 사업으로만 사용했다는 건데 이 10만 원을 좀 돌려주면 안 되냐?
요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2020년도 1기 때는 면세 비율이 10%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면세품을 판매한 금액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면세 비율에 따라서 공통매입세 100만 원에 10%만큼 곱해서 10만 원만큼은 못 돌려받는다라는 불공제 매입세액을 저희가 구했던 겁니다. 맞아요. 근데 2020년도 2기 때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겸용사업자로는 신고가 돼 있지만 면세품을 판매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면세 비율이 0%잖아요. 면세 비율이 직전에는 10%였지만 이번에 면세 비율이 몇 프로가 됐어요? 0%가 됐죠. 맞아요. 그러면 2020년도 2기 때는 사업자가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저번에 샀던 건물에 대해서는 모두 다 어디 사업했을 거라고요? 야, 우리가 2기에는 면세 비율이 0%라는 것 자체가 모두 다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면 야, 부가세법에서 규정해야 했던 이 못 돌려받은 10만 원의 불공제 매입세액을 돌려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요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왜요? 요때는 면세 비율이 10%여서 못 돌려받는 건 맞지만 이번에는 모두 다 면세 비율이 0%니까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 납부세 환급세액 재계산은 어떤 의미냐? 이런 식으로 면세 비율이 달라졌을 때 이 불공제 매입세액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고 면세 비율이 반대로 만약에 50%가 됐대요. 그러면 10%인 줄 알고 불공제를 10만 원이라고 했지만 50%로 면세 비율이 껑충 뛰었으면은 국가에서 이러는 겁니다. 야, 면세 비율 10%일 때는 10만 원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맞지만 면세 비율이 이렇게 커졌다는 것 자체가 너 부가세, 과세 사업을 덜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너 100만 원 공통 매입세액 중에 10만 원보다 더 불공제를 시켜야 되는 금액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납부세, 환급세액 재계산이에요. 결국에 어떤 의미라고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이렇게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해서 불공제 매입세액을 구했지만 이런 식으로 다음 과세기간 때 면세 비율이 달라짐으로써 이 불공제세액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납부세, 환급세액 재계산입니다. 됐나요? 이 납부세 환급세액 재계산도 내용 자체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요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요 문제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납부세 환급세액 재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꼭 필수로 기억할 겁니다. 꼭 외워주세요. 요거. 필수로 기억할 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때 면세 비율,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면세 비율 이렇게 변동이 될 때 이런 서류를 작성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였던 면세 비율이 10.1%가 됐대요. 면세 비율이 많이 변동한 건가요? 10%가 10.1% 됐으면 면세 비율이 진짜 조금 변동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0.1% 변동한 거 가지고 요 서류를 쓰라고 하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감할 때만 작성하는 서류가 이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서류입니다. 몇 프로요? 5%요. 근데 저희 시험 때는 반드시 5%가 변동했다라고 나올 겁니다. 왜요? 5% 이상 변동하지 않으면 요 서류를 쓸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5%가 경과됐다라고 말을 해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렇게 하나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고 5%. 그리고 하나만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기억할 게 뭐냐? 하나 더 기억할 게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을 한다. 어떤 것만 하자고요? 감가상각 자산만요.
지금 봤을 때 제가 예제를 설명드렸던 게 건물이잖아요. 건물은 감가상각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계산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럼 잠깐만 보세요. 지금 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작성하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자산 내역을 건물과 원재료를 두 개를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건물과 원재료 두 개 보여줬는데 요것들을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 보면 납부세 환급세액 재계산 탭에다가 건물과 원재료 다 적어야겠다. 요러면 틀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왜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건물은 여러분들 1년만 갖고 있어요? 계속 갖고 있어요? 건물은 일반적으로 계속 갖고 있다라고 하는 비유동 자산이잖아요. 근데 원재료는요? 내가 사왔다가 금방 제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한 과세기간이 지날 때는 원재료를 안 갖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부가세법에서 야 그러면 이런 세액을 재계산할 때 반드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하자라고 규칙을 딱 정해놨다고요.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이 두 가지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직접 해드릴 겁니다. 프로그램 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 이 납부세 환급세액 재계산 문제는 이 문제밖에 연습할 게 없어요. 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손으로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프로그램을 써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죠? 지금 봤을 때 이 문제가 2017년도 문제인가? 프로그램 켰죠 제가. 2018년도 문제네요. 2018년도 문제입니다. 2018년도 1기 확정신고 기간이에요. 2018년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을 구해볼 겁니다. 손으로다가. 아시겠죠? 그럼 봤을 때 1기 확정신고 기간이면 몇 월부터 몇 월이에요? 4월부터 6월 맞나요? 맞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제가 이 납부세 환급세액 재계산을 하는 것들은 무슨 자산에 대해서만 하자고 했어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이런 계산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의 자산 내역을 보여줄 거예요. 되셨나요? 자산 내역을 항상 보여줄 겁니다. 항상. 자산 내역을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보여줬다라고 해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고요. 됐어요? 감가상각 자산만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과 원재료 중에 여러분들 감가상각 자산은 뭐예요? 건물 맞나요? 건물. 맞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뭔가 재계산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됐죠?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얼마예요? 지금 계속 세액에 대한 재계산이니까 매입세액인 2천만 원 가지고 계산을 해야겠죠. 맞나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매입세액 제가 2천만 원 요거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됐어요. 그 다음에 보셨을 때 이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2천만 원이었고요. 언제 샀다라고 돼 있어요? 건물은 취득일자 2017년도 2월 8일 날 샀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거 몇 기예요? 2017년도 1기 맞나요? 1기.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지금 봤을 때 2017년도 1기에 취득을 했고요. 그렇죠? 지금은 언제예요? 2018년도 1기가 현재죠. 맞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1기랑 2020년도 2기 요거를 비교했잖아요. 요거 자체가 지금 계산한 1기랑 직전 과세 기간인 2017년도 2기 얘네들에 대해서 면세 비율이 얼마나 달라졌나 확인한다고요. 몇 프로 이상 달라져야 된다고 했어요? 5% 이상 증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제가 면세 비율 구하는 식이 뭐라고 했어요? 총 공급가액분의 뭐요? 면세 공급가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먼저 구해보자고요. 직전부터. 총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6억 분의 면세 공급가액은요? 3억이래요. 합계 면세 맞아요. 그러면 2017년도 2기 때 면세 공급가액 3억. 금액이 좀 지저분하니까 3억이라고 쓸게요, 여러분들. 총 공급가액은 얼마라고요? 6억. 해서 면세 비율이 몇 프로 나왔을까요? 50% 나왔었겠죠. 맞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2018년도 1기는요. 면세 공급가액이 얼마예요? 지금은 2억. 맞아요? 2억. 분모. 총 공급가액은 얼마래요? 8억이래요. 8억. 총 공급가액은 8억. 됐어요? 그러면 지금 면세 비율이 몇 프로 같아요? 8억 분의 2억이니까 25%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과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해서 5% 이상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계산을 한다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몇 프로가 줄었어요? 지금 봤을 때? 2017년도 2기는 50%였고 2018년도 현재 1기는 25%니까 25%니까 면세 비율이 25% 감소했구나라고 저희가 파악을 한 겁니다. 됐어요? 면세 비율이 25% 감소했다라는 것 자체가 면세 사업의 비중이 커진 거예요? 적어진 거예요? 적어진 거죠.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세 비율이 0%였으면 판매한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면세 비율이 25% 감소했다라는 거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회사 입장에서 나 면세 비율 10%일 때는 불공제 못 돌려받는 부가세가 10만 원이지만 이제 면세 비율이 이렇게 10%에서 0%로 줄었으니까 이 10만 원 돌려줘. 이렇게 한다고요. 면세 비율이 없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요 25%만큼 감소했다는 것 자체가 환급세액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왜요? 못 돌려받았다는 걸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되셨나요? 됐어요? 이런 금액들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요 금액들만 잘 적어주시면 요걸 알아서 프로그램이 구해줄 겁니다. 되셨나요? 알아서 구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건물 가지고 한다라고 했죠. 감가상각 자산 가지고만. 건물의 매입세가 얼마였어요? 2천만 원이었죠. 그죠? 요거를 조금 짧게 써야겠네. 네.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제가 환급받는 요 환급세액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계산 시기에 의해서 매입세 곱하기 1 마이너스 5%예요. 이 5%라는 건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제가 5%라고 썼죠. 그렇죠? 이제 한 가지 규정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 규정. 건물은 5%고요. 그리고 다른 감가상각 자산은 25%입니다. 이건 뭐냐면 건물은 5%, 다른 감가상각 자산은 25%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저 건물 샀을 때 2억에 샀고 매입세액이 2천만 원이었죠. 맞아요. 근데 건물은 여러분들 시간이 경과하면 가치가 올라요, 떨어져요? 일반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저희가 감가라는 말을 써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잡았었잖아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국가가 딱 이런 거 정해놓은 겁니다. 야, 너가 샀을 때는 매입세액이 2천만 원이었지만 야, 이 건물은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지면 뭔가 니한테 환급해줄 부가세도 2천만 원이 아니라 뭔가 떨어진 금액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처음에는 2억 주고 구입해서 부가세가 2천이지만 몇 년이 지났으면 부가세 2천만 원이 점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가치가 떨어지니까. 맞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10년 전에 100만 원 주고 샀대요. 부가세는 10만 원이었죠. 뭐 지금도 그때 부가세 10만 원과 가치가 똑같나요? 다르죠.
10년 전에는 건물을 100만 원에 샀지만 현재는 가치가 뚝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가세도 떨어졌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5%, 25%는 뭐냐? 자산이 과세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율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회계 때 막 감가상각방법에 막 정액법, 정률법 이런 거 나왔잖아요. 부가세법에서는 그런 것까지 계산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냥 요렇게 한기가 지날 때는 건물은 5%씩 떨어지고 다른 감가상각자산은 25%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규정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1-5%, 100% 마이너스 5%라고 한 겁니다. 됐나요? 근데 여러분들 5%만 감가됐을까요? 아니죠. 취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몇 과세 기간이 지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때 샀죠. 요때 취득이었고요. 그리고요. 지금은 요때잖아요. 한 과세 기간이 지날 때 이 건물의 가치는 몇 프로 떨어진다라고 한다고요? 5%요. 한 번 지났고 또 몇 번 지났어요? 2번, 5%. 총 떨어지는 감가율은 몇 프로인 거예요? 10%인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5%에다가 또 곱하기 뭘 할까요? 경과된 과세 기간 수를 계산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요렇게 해서 곱하기 마지막에 이제 면세 비율 증감 퍼센테이지를 곱해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시는 겁니다. 요거도 여러분들 이렇게 한글 파일로 보면 더럽게 복잡하잖아요. 딱 봐도 복잡하죠. 근데 프로그램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왜 그러냐? 저희가 건물이라고 먼저 클릭이란 걸 하면요. 5% 잡아주고요. 그리고 건물을 취득한 날짜를 쓰라고 해요. 2017년도 2월을 쓰라고 하면 경과된 과세기간 수도 2라고 잡아줘요. 여러분들은 실기를 푸실 때 그렇게 신경 쓸 많은 내용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 실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2가지 정도만이라도 좀 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처음에 매입세액이 2천만 원이었죠. 근데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17년도 1기에서 18년도 1기니까 2번 지난 거 맞아요? 그래서 경과된 과세가 2입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제가 2천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요거 5% 곱하기 2 하면 10% 떨어졌죠. 그럼 뭐예요? 90% 겁니다. 맞아요? 요거 계산한 겁니다. 요거를 10% 떨어졌다라고 했으니까 90%의 가치인 매입세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얼마예요? 계산하면 1,800만 원 맞나요? 그 다음에 곱하기 면세 비율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쓴다라고 했죠. 근데 아까 25%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5%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면 1,800만 원 곱하기 25% 그러면 마이너스 450만 원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면세 비율이 죽었으니까 과세 사업의 비중이 커졌으니까 과세 사업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 자체가 물건을 팔 때 부가세를 이제 더 많이 거둘 거다. 그러니까 안 돌려줬던 거 조금 돌려줘 이렇게 시킨다고요. 국가한테.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프로그램 입력하는 것만 조금씩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프로그램 입력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입력할 거를 제가 파란 색깔로 표시해 드릴게요. 프로그램 입력, 건물 클릭. 요 정도? 요 정도? 2천만 원은 당연히 쓰겠죠.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2천만 원. 됐어요? 요 정도 파란 색깔만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하실 겁니다. 뭐 비중도 별로 없다라고 했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까 풀었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제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탭을 누르시고 1기 확정 부가가세 신고 기간이니까 4월부터 6월을 줘야 할게요. 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건물 또는 기타 자산 클릭하라고 뜬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제가 지금 문제에서는 건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건물을 클릭하겠습니다. 건물. 전표 데이트 그냥 아니요 누르세요. 저희가 입력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라고 클릭을 하면 5% 떨어집니다 라고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다고요. 이론 문제에서 만약에 물어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 해당자의 매입세가 얼마였어요? 2천이었잖아요. 2천. 맞아요. 취득 건물 언제 했어요? 2017년도 2월. 제가 일자는 파란 색깔로 안 쓴 게 뭐냐면 일자를 안 써요. 2017년도 2월 끝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수가 2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이 해당자 매입세액이 2천만 원이지만 가치가 10% 떨어졌기 때문에 90%의 가치의 매입세액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해준다고요. 90%. 되셨나요?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쓴다라고 했잖아요.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는지 당연히 같이 신고를 해야죠. 그래서 요쪽 단기라고 돼 있죠. 단기 8억 분의 2억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8억 분의 2억 됐어요. 직전인 바로 직전 이거라고요. 됐어요? 됐죠? 직전 몇 억 분의 몇 억이에요? 6억 분의 3억. 됐어요? 6억 분의 3억. 되셨나요? 됐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2018년도 2기도 있다라고 칠게요. 2기. 근데 만약에 요때 면세 비율이 2%밖에 안 되면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지금 하는 거 요거 2%밖에 변동이 안 됐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요때 만약에 요때 계산할 때 요 금액은 당연히 단기에 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전 과세 기간은 이때가 아니라 얘를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왜요? 요때는 납부세액 재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얘는 필요 없는 자료인 거예요. 얘랑 비교하는 거라고요. 5% 이상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아시겠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때는 이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증가율 쪽에 마이너스 25%라고 뜰 거라고요. 왜요? 요때는 8억 분의 2억 해서 25%. 현재는 25%고 직전은 50% 했으니까 25%만큼 줄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천만 원에다가 90% 곱한 1,800에다가 25%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마이너스 450만 원만큼 환급받는다라는 공식이 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깔끔한 계산식은 이렇게 하단에 똑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방금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거 뭐뭐 있었어요? 감가상각 자산만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을 한다.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이랑 비교해 봤을 때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이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 문제는 정말 무난하게 푸실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됐죠?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얘기고 이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려면 부가세법에 대한 계산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방금 제가 프로그램을 다 입력해 드렸잖아요. 기출문제를. 기출문제 입력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조금씩 풀어주시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까 저랑 풀었던 이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집에서 연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